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수신증이 생겼고 소변에 염증까지 나온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약과 원장 정재현입니다. 요로결석의 치료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입원이 필요 없고 가장 빠르게 마취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인 만큼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지만, 세석술 이후에 통증을 경험을 하시거나 깨져서 내려온 돌이 걸려서 배출되지 못해서 추가적인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mm짜리 요관결석을 세석술을 진행을 했는데 깨진 돌이 2개가 되어서 위아래로 걸려 있고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걸려 있는 것 때문에 위에 있는 신장은 붓는 수신증이 생겼고 소변에 염증까지 나온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내시경적인 제거술로 해결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석술은 체내에 흡수되는 충격의 양을 고려할 때 약 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권장이 되는데요. 만약에 4일이 지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결석이 위아래로 있는 경우에는 아래 거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거를 세석을 한다고 해도 아래에서 걸리면 빠지지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래 결석을 세석술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결석이 남아있게 되면 수신증이 지속이 되고 신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유지되거나 염증이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시경적 치료술을 고려해야 될 때는 언제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을 때입니다. 결석이 길목을 막고 신장이 붓고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기 시작하면 치료 방법을 빨리 바꾸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은 크기에 관한 건데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1cm가 넘는 결석인 경우입니다. 크기가 1cm가량 되면은 세석술로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세석술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 3번 정도까지 해보고 추가 치료를 변경할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4번, 5번 세석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1달, 2달 너무나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내시경적 제거술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관 상하로 위아래 2개의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거나 수신증, 신기능 저하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위아래가 아니라 양측 요관에 동시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 저하가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석술보다는 내시경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의학적인 기준으로는 방사선, 투과성 결석이거나 소변에 염증이 동반된 경우인데요. 요로결석의 성분은 약 80%는 방사선에 보이는 결석이지만 약 20%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결석은 세석술을 진행할 때 엑스레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관 주사를 통해서 조영제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적절하게 시행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약간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 염증이 지속되는 오래된 묵혀놓은 결석 같은 경우에는 세석술로 해결이 안 되면 시간이 지연되면서 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아마 그러면 요관내시경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겠죠.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오던 수술은 개복 수술, 그 다음에는 배에 구멍 뚫어서 기구가 들어가는 복강경 수술, 그 이후에는 이제 말씀드린 신체 절개를 가하지 않는 요관 내시경 수술이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관 내시경 수술이 매우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으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연성신요관 내시경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내시경 장비들이 발달되어서 일자로 된 단단한 경성 내시경이 아니고, 이 연성 내시경은 장기 모양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휘어져 들어가는 것으로 방광, 요관, 신장까지 진입을 해서 신장 결석도 바로 앞에서 내시경으로 레이저로 분쇄를 하고 바스켓으로 바로 내시경 안쪽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수술이 종료되면 요관 스텐트를 거치를 해놓는데, 이유는 요관 내벽에 내시경이 지나가면서 생긴 작은 스크래치나 수술 이후에 생기는 작은 붓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스텐트는 통상 일주일 뒤에 외래 진료 시에 간단하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연성내시경 치료는 세석술과는 다르게 마취는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대학병원에서처럼 전신 마취나 2박 3일, 3박 4일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하반신 마취, 수면 마취를 통해서 당일 수술, 당일 입퇴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반신 마취를 통한 연성 내시경 수술은 이미 해외의 많은 병원들에서 경험이 축적돼서 논문으로 발표가 된 만큼 전신 마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진료를 보셨던 분이라면 당일 아침에 수술을 하고 회복 시간을 거쳐서 늦은 오후에 퇴원을 하고요. 절개 부위가 없기 때문에 샤워를 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수술 바로 다음 날은 휴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한 일주일 동안은 스텐트를 거치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운동은 자제해야 되지만 가벼운 사무 업무, 일상생활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저희 서울 리더스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원래 이 연성 내시경 수술은 시암이라고 불리는 방사선 장비를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면서 진행하는 수술인데, 저희는 이 방사선 장비 대신에 방사선이 없는 초음파를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게 돼서 환자 그리고 의료진 모두 방사선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초음파를 병합하는 연성요관 내시경 수술은 해외에서도 논문들로 경험을 축적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성공률에 있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다고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성 신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마취 방법이나 입원 기간 이외에도 바로 이제 스텐트를 제거할 때 입원 필요성이나 통증에 대한 것들입니다. 스텐트는 통상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제거를 하는데 입원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마취를 하실 필요가 없이 단순히 내시경으로 약 1분이면 뽑을 수 있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제거 후에 진통제, 항생제 며칠간의 복용이면 그 불편감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무서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로결석의 치료는 어떤 것이 절대적인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상담을 받고 숙지하신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